장 건강 지키고 체중 감량까지 도움을 준 게 BNR17이었군요. 저도 바로 예상했던 건데요. 이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의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로 이게 수상 내용만 봐도요. 아, 이게 장 건강 그리고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딱 감이 오거든요. 빰빰빰빰빰빰 수상 내역을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NR17로 말하자면요. 2018년 미국 건강기능식품 원료대회에서 체중관리 부분 올해의 원료상을 받았고요. 게다가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유산균으로 인정받은 그야말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유산균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잘했다, 대단하시다. 예. 그리고 BNR17은 잘 아시다시피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추출한 모유 유래 유산균이거든요. 이 모유 속에는 굉장히 풍부한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모유를 섭취한 신생아의 장내 유익균 수를 살펴본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대조군에 비해서 장내 유익균 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서 체중 감량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BNR17 역할을 받은 거예요. 예, 그 통해서 중년의 나이에 요요 없이 16kg 감량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16kg. 그랬구나. 우리 아까 이 장내 미생물 검사지 봤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제작진이 이 항목은 안 보여주신 것 같거든요. 뭐예요? 뭐 있어요? 뭐 또 숨겼어? 감추셨어요? 아, 얼른 줘봐요. 어떻게 해봐요? 뭔데요? 비만 유발 미생물. 이게 장내 유해균 중에서 비만을 부르는 미생물이 많으면 심각, 적으면 양호 이런 거군요. 건강 이슈 코너에서 제가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음. 우리 장 속에는요, 살을 찌우고 비만을 부르는 이른바 뚱보균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방을 태워서 살이 쏙 빠지게 도움을 주는 날씬균이 존재합니다. 네, 이른바 이 뚱보균이라고 하는 유해균은요. 체내 당분 발효를 촉진해서 지방을 막 과다하게 생성해요. 그럼 당연히 비만이 유발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비만해졌던 때를 기억하는 장치가 있어서 계속해서 요요를 부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날씬균은요, 이 유익균이죠.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해서 체내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그 비만을 유도한 실험지의 장내 박테리아를 요요 현상이 없는 실험지에게 딱 주입을 해봤더니 네. 체중이 빠른 속도로 푹푹푹푹 이렇게 찌더랍니다. 네, 그 우리 사례자들이 어떻게 살을 뺐고 왜 살이 안 빠지는지 이 설명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얘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뭐 말씀하세요? 뚱보기. 그렇지. 뚱보균. 우리 흑역사인데 그쵸. 이게 살이 쪘던 과거를 기억하는 장치가 있다고. 나도 그렇게. 뭐라고. 제가 그 기억을 삭제해드릴게요. 이 BNR17 섭취를 통해서요, 유익균인 날씬균을 활성화를 하면 이 날씬균이 유해균인 그 뚱보균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유익균이 유해균을 억제하면은 특히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에게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설사, 복부 통증 및 팽만, 잦은 배변과 같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오, 좋다. 네, 이렇게 뚱보균의 억제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NR17, 이는 곧 장내 세균 총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관련한 실험을 살펴보면요. 이 장 건강이 안 좋았던 성인에게 8주간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정상인의 장내 환경과 비슷한 이 장내 세균 총의 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뚱보균을 억제하고 또 장 건강까지 잡으니까 자연히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한 인체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은 비만 성인 남녀에게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은 물론이고 이 BMI 지수, 엉덩이 둘레, 내장 지방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또 허리 둘레는 무려 5cm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늘려서 장 건강도 잡고 또 체중도 감소하고 BNR17 다이어트 유산균의 역할 톡톡히 해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말이죠.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흠뻑 땀을 흘려가면서 달리기 막 2시간씩 하고 식단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살이 찐다 이건 좀.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오래 뛰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빠지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이거를 장 건강과 연결을 시키면 퍼즐이 딱 맞아요. 어떤 퍼즐이 딱 맞습니까? 어떤 퍼즐이 맞냐면요. 일단 사례자분이 달리기를 실제로 저렇게 2시간씩 하고요. 네. 어떤 날은 2시간 이상으로도 뛴대요. 이게 문제입니다.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달리기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좋지만 여기서 이 과도한 운동은요, 이 달리기, 사이클 등의 격렬한 운동을 2시간 이상 동안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 과한 운동은 이제 장으로 공급되는 혈류를 감소시켜서요,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해서 장 건강을 오히려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화면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이 복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아프고 이런 분들 복대 많이 착용하기도 하시는데 요즘에 살 빼는 용도로 일부러 이거 촬영하고 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압박하려면 딱 이렇게 요런 복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장 건강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박은용 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TV 출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쁜 옷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걸 뭐 계속 입고 있을 만도 한데 바로 옷을 갈아입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축성 좋은 이렇게 그런 바지로 입는데 이게 장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대요. 네. 꽉 조이는 복대나 바지, 허리띠 등은요, 이 몸속의 장벽을 압박하기 때문에요, 이 복부에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장 기능도 저하되고 이 장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박진우 리포터 짚을 거 좀 다 짚어오셨습니까? 이분들 드신 거 식단 이거 다시 봐야 돼요.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짚어봐야죠. 좋아요. 네? 한번 짚어봅시다. 네. 나오죠? 네. 소고기 삼계탕 맛있겠고요. 아니 근데 도통 감이 좀 안 오네요. 이건 왜냐면요, 두 분 다 단백질의 채소 고루 섭취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이렇게 언뜻 봐서는요, 두 분의 식단 별 차이가 안 느껴지죠. 네. 두 분 다 채소 많이 드시고 단백질 챙겨 잘 드시고. 드시는 네.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이 사례자 서미경 씨의 식단 중에서요, 소고기, 오이, 토마토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소고기 하면은 붉은 고기의 대표 주자죠. 그렇죠. 이 붉은 고기는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이 붉은 고기에 붉은색을 내는 게 햄색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햄색소가 질산염을 만나게 되면은 대장 안에 있는 세포의 DNA에 돌연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장암이 발생이 되겠죠. 실제로 붉은 고기를 100g 이상 먹게 되면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20% 정도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토마토랑 오이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장 건강 때문에 수분감 있는 채소를 많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이 채소들의 씨앗에는 렉틴이라는 독소가 있어요. 이 렉틴이라는 독소가 장세포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박은용 씨 식단 보면은 삼계탕,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게 식단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단지 좋아서 차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막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붉은 고기보다는 흰 닭고기가 좋다 해서 차리신 거고, 채소도 그냥 채소가 아니라 대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엽산이 풍부한 채소로다가 이렇게 쫙 차리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눈치 못 채셨어요? 저는 계속 신경 쓴 게 하나 있던데. 뭐요? 그랬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수시로 물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역시. 물이었어요. 근데 서미경 씨는 수시로 뭐 물을 드시고 박은영 씨는 근데 미지근한 물을 고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찬물을 딱 마시는 그 순간의 시원한 그 느낌, 그것 뭐 느낄 수 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방금 먹은 음식에서 특히 지방과 같은 영양소를 굳히고요, 소화를 방해합니다. 네,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나 이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이 장의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미경 씨께서 너무 자주 물을 드셨잖아요. 네. 특히나 식전에 엄청 많이 드셨죠. 물 사실 빼채운다고. 식전에 드시는 물은 소화 기능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 들어가서 위액을 다 희석시켜 버리잖아요. 소화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장 건강에도 무리가 될 수 있고요. 또 너무 과도하게 수분이 모여버리게 되면은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적당량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습관들이 모두 다 장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고요. 네. 다이어트도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